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2차 영장 집행 시나리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 오후에 발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하고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결국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체포영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집행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2차 집행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 사실관계가 흘러갈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하면서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당초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공수처 법상의 내란죄 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논리는 이 공수처법 2조를 보면 이 공수처의 수사 범죄에 대해서 이 수사의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수사 범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는 포함이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관련 범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제 직권남용죄와 어느 정도 형량이 비슷한 그런 죄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 직권남용죄에 비해서 내란죄의 그 형벌이 훨씬 중하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중한 죄를 관련 범죄로서 오히려 꼬리에서 몸통을 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이 영장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의 신청 불복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재항고라든지 이런 걸 또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7일 이상일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공수처는 아직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함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7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다 보니까는 저희가 지난 영장 때는 언제쯤 이게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보다는 평일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이제 마지막 날보다는 그 앞에 날짜일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날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방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 이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번엔 체포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 그 일자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언제 어떻게 이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원래는 7일이 보통은 이제 영장의 유효 기간인데 예. 그것보다 더 길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이 7일보다 길다라고 한다면 정말 방비하는데 어느 날에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는지 뭐 혹시 이르면 오늘도 당장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한 일자에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뭐 정말 오늘 갑자기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호처라든지 뭐 지지자들이 예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은 날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행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발부 이후에 또 공수처와 경찰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한 차례 집행을 하고 만약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유효 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도 검토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을 했고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란 각오로 준비할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1차 집행 때와는 좀 전략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효기간 자체
자체도 지난번과 달리 이제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봐도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전략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 전략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경찰의 협조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파악을 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이 실패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200명이 스크럽을 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이제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경호처의 전략도 살펴보면 더욱 강화된 철통 방어입니다. 지금 차벽에 철조망까지 겹겹이 둘러싸고 대통령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한 상황인데 경찰 안팎에서 3박 4일의 장기전으로 10명, 20명씩 경호원들을 체포해가면서 저지선을 뚫는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지금 경호처의 방어를 뚫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경호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차벽이라든지 뭐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지난번 같은 경우 1차, 2차 저지선이 굉장히 쉽게 이제 좀 돌파가 되다 예. 보니까는 이런 부분도 이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 내부에 또 기존과 동일하게 스크럽의 뭐 이런 형태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방비를 했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이 부분 집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예. 경호처에서도 그에 어떻게 하면은 방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강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각각 국가 기관이고 어떠한 뭐 체포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경호처도 이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에서도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장기전이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그 내부에만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경찰이라든지 이 포위한 인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근무했고 예. 내일은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은 계속 동일하게 같은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훨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전으로 그 경찰들이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안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가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중에 이 경호처의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 그리고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간부들이 만약이라도 이 경호처에 지휘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이 경호처의 이 기류 자체가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랑 차장이 체포됐을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라도 실제 이제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경호처장, 차장이 뭐 체포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를 통해서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류를 달리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집행이 기존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도 뭐 경찰 측이나 공수처 측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시나리오 얘기를 몇 개만 더 해보면 지금 스크럼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렇게 팔짱 끼고 몸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경호처 인력의 2배를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동원해서 관저 위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면 물리적 충돌을 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겠네요. 예, 아무래도 스크럼을 짜고 있고 이것을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빼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 자체를 빼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더 훨씬 많은 인원이 붙어서 이렇게 한 명을 뺀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조금 덜 위험하게 뺄 수는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 빠지게 되면 스크럼 상태에서 경호처가 다른 이제 행태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헬기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대통령 관저이고 그 관저 건물이 어느 정도의 그 건물 자체의 방비가 돼 있을지도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지내는 곳인데 그곳이 헬기로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쉽게 뚫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그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 때문에 공수처가 지난 1일과 4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답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이게 공수처법 3조 3항에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 3조를 보면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항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이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이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협의라든지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견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응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관련 법적으로 이것이 그 응하지 않는 것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소환 출석 요구에도 또 거부를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3차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 발부를 이제 신청하기 위한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쌓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서 아무래도 3차까지 출석 통보를 한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이 부분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지 않거나 불응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그 6일 전에 이 출석에 대해서는 6일까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출석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탄핵소추단은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이 논란 자체가 이제 지난 준비기일 때 국회 측에서 이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겠다라고 진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면이 제출이 됐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네. 현재 저희가 그 구체적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예. 만약에 내란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부 다 뺀다라고 한다면 결국 현재 지금 이 탄핵소추 의결서의 내용에 그 근거 사실관계가 거의 다 내란과 관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동일성이 있는 이 소추 의결서가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그렇다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이 법리적인 정리에 있어서 헌법 위반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사실관계가 어떠한 헌법을 위반했고 어떠한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 법률상 형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란죄 위반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만 조금 구체적으로 더 다투지 않겠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때도 그렇다면 소추 의결서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 동일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측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하고 의견서에서 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만약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 측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양측의 해석에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되면 결론은 어떻게 나고 이에 관한 심사는 누가 하는 건지 뭐 국회의장한테 권한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될 겁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지금 여당 측에서는 이 부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만큼 문제가 있는 소추 의결서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맞는데 만약 다시 한번 의결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뭐 각하든지 기각이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 헌법상의 부분만으로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고 파면 여부에
달할 정도의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부분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이 부분 뭐 재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은 다시 헌재한테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현재 지금 사건 자체가 결국엔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계속해서 공을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 등과 관련한 얘기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